애국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지금 형사 입건 피의자로 전환되신 분들 중에 가장 억울하신 분들, 제가 뭐 판단하거나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소방관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제가 첫 방송에서 제가 지적했던 게 이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닐 것이다. 저는 고의적,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붉은 손이 작동해서 각자 용산경찰서장, 112 상황실장 등등등 관련자들한테 이 좌파들이, 공산당, 간첩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연계복선이라는 각자의 업무만 지령을 주는 겁니다. 지시만. 그럼 각자는 잘 몰라요.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규모나 어떤 이런 파괴력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지시받은 내용만. 그러고 났을 때 큰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고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 붉은 손, 붉은, 업무에 의한 기획된 고의적 저는 참상이다. 제가 대량 학살 사건, 대량 살육이라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검수완박 수사권 문제로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의 저는 핵심이에요. 지금 용산경찰서장, 유미진 총경 등 해가지고 이 상황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이건 재난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사고 뭡니까? 인명사고, 사망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찰이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책임을 우리 소방관들에게 넘기는 거는 억울하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변론, 그분들의 무죄, 그건 죄가 없다. 이 사건은 지금 민주당은 이 추모 이걸 가지고 촛불 집회, 촛불 난동까지 생각하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이 불길을 태워서 윤석열 퇴진,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체제 전복까지 깨하고 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은 이 사건의 원인이, 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진실은 뭐냐. 원인과 진실 규명에 저는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수사 중심으로 가게 되면 누가 누구를 처벌하냐입니까, 처벌.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끊고. 그래서 지금은 이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기획이 되고 고도의 사람을 전문으로 죽이는 그런 살수라 그러죠. 우리가 살인마들이 침투를 해서, 여기는 이제 이재명과 관계된 성남 마피아 조직, 그 다음에 민노총,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대규모 인원들. 그래서 이게 좀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 저는 그 다음 방송에서 지적했던 게, 이 사고는 156명과 지금 부상자가 170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망자 156명, 부상자 약 한 180, 170 잡읍시다. 그러면 330명 정도 사상자가 난 거예요. 이 쪽은 그 해밀턴 호텔의 그 작은 골목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게 한 번에. 그리고 첫 출동했던 소방 공무원들이 갔을 때, 소방관님들이 갔을 때, 소방관들이 거기 다 보여야 돼요. 한 번에 156명, 170명 가량의 사망자와 사상자, 부상자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이 사고가, 이 참사가, 이 살육이 저는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바 안에, 클럽 안에서도 사람이 사망한 자료들이 저희한테 제보가 됐다 그랬고, 저희한테 또 추가로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게, 이 심폐소생술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 CPR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옮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나 그러잖아요. 빨리 이 사람의 이제 CPR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에서 빨리 깨어나게 하는 게 우선인데, 기절한 이 질식한 분을 이 사람을 어디다 이동한다,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벌써 사망을 한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곳에서 일어났고, 더 큰 문제는 112 신고. 이게 용산 경찰청장이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11개를 오픈했는데, 제가 처음에 한 100개 이상 될 거다, 100개 가량 될 거다, 나는 추측에 실제 다 오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약 98개 정도 이제 111, 그 다음에 119 신고. 그래서 이게 재난이냐, 사고냐, 사건이냐. 저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것도 큰 사건이다. 대공용의점에 있는 사건이다. 이거는 검찰도 개입을 해야 되고, 이거 뭐 당연히 수사관들도 뭐 경찰 수사관도 필요하겠지만, 민관, 합동, 해외 전문가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진실, 원인 규명이 조사위원회가 우선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특검을 발의해야 된다, 뭐 국정조사를 발의한다고 지금 발의를 했죠. 이 상황인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앞으로 한 2, 3년 아니면 제가 뭐 누차 얘기했잖아요. 뭐 누가 되든 이 새로운 정부는 자든 우든 1년 이상 끌고 나가기 힘들다. 왜? 나라 상태가 임계점에 와 있어요. 누구든지 끌고 왔어요. 뭐 국가 안보, 경제 모든 게 폭발 직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이태원 참사는 국정감사, 수사, 뭐 특검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민간 합동 진실규명 진실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외 전문가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검수안박에서 이제 경찰청에서 따로 이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이 헤게모니를 잡고 가다 보니까 불똥이 서울시나 특히 이 소방관들에게 제가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분석을 이제 쭉 들어갈 건데요. 저는 그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용산 소방서장은 그날 비번이었다 그래요. 비번. 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이분이 쉬는 날인데 걱정이 돼서 나왔다 그래요. 이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공로를 세우신 분은 사실은 소방관들입니다. 이 소방관들에게는 죄를 묻을 게 아니라 저는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오늘 이 팩트를 딱 정리하면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뭐 변론 자료로 쓰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가 지금 또 그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그 다음에 유미진 총경 등 경찰의 저는 특정 지역, 전라도 출신, 그 다음에 특정 대학, 경찰대학, 그 중심으로 한 경찰 직장 협의회. 이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찰 직장 협의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파면시키고 강력하게 박살냈어야 돼요. 이거 어설프게 손대놓으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경찰에 저는 1순위 책임이 있다. 이거는 재난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인데 아주 고도의 기획된 사고다. 이 정도의 사고를 만들려면은 누가 해야 되냐? 대공용의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 원인, 진실은 대공용의점까지 밝혀내는 게 이 정부가 할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해서 흔들어버리면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저는 여러 곳에서 나왔을 건데 이걸 폭발적으로 사건을 튀어서 충격파를 세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156명이 사망하고 170명, 180건 200명 가까이 사망 부상자가 나왔다고 부풀린 거죠. 이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누군가가 엉터리 유언비어서 이게 지금 언론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실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들어가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무신 교신 내용이나 그 현장의 참사 현장에서 질식을 했다가 직접 목격자 그 당시에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제보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태원 골목에서는 24명이 질식을 했다가 2명은 사망하고 22명은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일 날 금요일이죠. 속보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저번 주 일주일 전에 벌써 이 사건은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이 대공용의점이나 큰 범죄, 특히 정치 권력이 개입된 범죄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에 그래서 제가 이 자살당할 수 있다. 시체 장사에 이용된 보다는 자살당할 수 있다. 빨리 이 피해자나 해당 정인들을
신변 확보를 해라. 이게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신변 확보가 중요하다. 근데 4일 만에 그 방송 있고 4일 만에 실제 이제 용산경찰서의 정보계장이 자택서 숨진 거로 이것도 이제 꼬리 자르기 물타기입니다. 이분한테 다 덮어씌울 거예요. 이분이 뭐 다음 이태원에서 이렇게 할로윈데이에 많은 사람이 올 예상이 돼 있는데 얘가 보고도 안 하고 얘가 삭제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정보계장을 누명을 씌울 거예요. 이 가족들이 돈을 받았거나 어떤 문제 생겨서 이거 침묵하면 안 돼요. 이분의 사인도 저는 빨리 부검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서울시 지금 경찰에서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지만 저는 이 자살 당했거나 강요 당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기도 독곡물이나 어떤 그런 살해를 당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11일이죠 오후에 서울시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또 목숨을 끊었다고 비보가 또 전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경찰 부분 이제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총책임이 있죠. 이 지자체에서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나왔더니 이분은 이제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안전지원관은 참사 시의회 그다음에 국회 뭐 등등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이게 정치인들이 사전에 예방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없고 이런 사건 터지면 서로 지가 막 사람을 공무원을 괴롭혀요. 이 대한민국 이거요. 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국회, 서울시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안전관리 부서의 최종 결재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뭐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참사 이후에 국회 등에서 이 이태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거는 맞다고 이제 그쪽 이제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보고. 그래서 경찰과 기자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발생 관련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인데 이건 관련 업무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을 관련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이분도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19가 이제 소방청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소방 재난본부가 있어요. 뭐 서울특별시 재난본부 거기서 다 119를 관장하는 거예요. 119를 112는 범죄 신고니까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재난본부를 따로 운영합니다. 119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부근에도 전화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119도.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분이 압박을 받았는지 이것도 지금 경찰의 수사를 이제 물타기 사건을 공소권 없음. 그럼 사람이 이제 관련자들이 피해자들이 사망을 해서 핵심 피해자가 자살을 하게 되거나 목숨을 끊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을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위에 위선은 돌아가신 분한테 다 덮어씌우고 약하게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해외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공세와 좌파들의 총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합동 진실조사위원회를 빨리 발족을 해라. 거기는 이번에 외국인들도 많이 미국, 일본 우리 외국인들도 사망한 분들이 있으니까 해외 전문가들도 이 조사위원회에다 참여시켜라. 빨리 이거 발족해야지 제대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진실규명,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고 나면 그 처벌이 나와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여기서 수사할 상황이 있으면 그 특수본에다가 수사를 의뢰하고 또 수사 결과를 다시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조율을 하면 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 또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또 있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 다 40회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대통령도 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변호사예요. 나 이분은 내가 전에 한번 재판에서 맞닥뜨린 적이 있는데 이분 또 뭐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인데 판사 출신인가 검사 출신인가 제가 뭐 확실히 근데 법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 전문가들이야 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진상조사위원회,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검사, 판사, 변호사들만 해도 엄청 많아요. 이거 머리 맞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상조사위원회, 민간 합동, 그 다음에 해외 전문가까지 이거는 아주 고도의 그 기획된 고의적 저는 대량 학살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11월 7일 날 제가 이 사람들 중에 자살 당하기 전에 신변 확보해라. 근데 이 가장 지금 뭐 핵심들의 경찰서장 윗선부터는 총경급이에요. 계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로 치면은 사단장급이에요. 사단장. 실지 병력을 갖고 있는. 이거 나름대로 끝발이 있고 계급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밑에 계장급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는 거다. 이거 지금 관련돼 있으면은 빨리 이분들의 그 신변 보호를 해주든지 저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 구속시켜 놓지 않으면은요 벌써 증거인멸 시도한 거 다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이임재 전 용창 경찰서장, 그다음에 유미진 총경 이 두 사람은 이거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게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도의 기획된 거고 각자 역할을 한 것뿐이다. 각자의 역할을 보면 직무유기지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대량 살육, 학살 범죄, 테러 범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저는 이제 구속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게 총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된 사람이 이제 피해자 형사입건 된 사람이 7명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서장급 이상만 지금 나와 있고, 이제 민간인으로서는 해밀턴 홀튼 대표가 이제 형사입건 됐습니다. 이건 아직 뭐 검찰에서 기소된 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형사입건, 피의사실, 이 사람 범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피의자 형사입건을 한 거예요. 이제 수사를 통하고 이제 경찰이 최종 결정을 해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할 때 이제 의견을 표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검사가 이걸 다시 봐서 공소,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지금 핵심은 저는 경찰이지 여기에 왜 같이 그 비번인데도 자기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나와서 고생한 우리 소방관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거 하느냐, 이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로윈 참사 방송에서 이거 또 11월 2일 날 이게 제일 처음 하고 그 다음날 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는 한 곳에서 사망한 게 아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상식전에서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이렇게 대량 사고가 날 수가 없다. 그 좁은 골목에서 이거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 당할 수 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두 개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성춘길 기자하고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이제 목숨을 끊었다 그러고 서울시 또 관련 공무원이 또 목숨을 끊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금요일 방송 조금 미진해서 오늘 제가 다시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이 사건에 가장 큰 공로가 있고 훈장을 받아야 될 우리 소방관들이 오히려 이 죄를 덮어쓰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피해자 형사입건 되는 건 아니다. 이분들은 제가 지금 이뤄진 일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제보가 들어온 걸 다 봤을 때 제보와 저희가 하고 모든 총마하고 분석해 봤을 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그나마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었지만 156명의 대참사지만 이 정도에서라도 막을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와 희생이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찰관 또 일선에서 이태원 파출소 우리 순경들은 아주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조사를 해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수사의 초점을 누구를 처벌하겠다고 자꾸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이 용산 이제 소방서장의 입장은 최성범 서장의 입장은 그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비번이는데 비번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서장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 이제 소방본부장 얘기로는 이
최성범 서장은 이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래요. 이제 왜 경무를 이 24시간 소방관들은 우리 그 재난, 이제 화재, 뭐 긴급 구조 활동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겁니다. 뭐 그래서 서장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풀로 근무를 하고 이 최 서장은 그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비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직업의식과 상당히 그 애국심이나 이런 게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이태원의 할로윈 데이 축제가 있는 걸 알고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7시 정도에 근무 시간이 근무 날짜도 아닌데도 나와가지고 이태원 센터에 직접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분만큼 훌륭한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이거 훈장을 줘야 돼.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소방 대응 단계 2단계 발령해서 조금 늦었다고 이제 이분을 문책성 이제 업무상 뭐 이렇게 업무 직무유기 형태를 해서 피해자로 형사 입건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제대로 짚어주셔요. 제가 아주 뭐 이건 아주 확실하게 저는 변론 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뒤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거 100% 맞는 거예요. 무려 10만 명을 넘어서 15만 명 가차이가 이번에 10월 29일 날 그 저녁 7시부터 해서 이제 그 큰 사고 날 때까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고 15만 명이 있으면요. 이거 인원이 얼마 많은지 감당되십니까? 우리가 태극기 집회 나가나 촛불 집회를 보면 뭐 자기네가 뭐 10만 왔네, 100만 왔다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대안문을 넘어서 남대문을 넘어서 거의 서울역까지 제가 볼 때 남대문을 넘어 서울역까지 가서 도로를 꽉 채웠을 때 빽빽하게 봤을 때 그게 한 10만 명 정도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과학적으로. 근데 여기 이태원 그 좁은데 한 15만 명이 왔다 이러면요. 이건 사람의 처에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 이 소방서장은 119 신고에 들어온 거에서 지시를 받고 출동을 했는 건 해밀턴 호텔 사고지 거기에요. 갔더니 거기는 실제 24명이 질식을 해서 쓰러지고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CPR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21명은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송하고 병원으로 사망자도 처리하고 이 상황은 일단락이 된 거예요. 이게 총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저는 보는 겁니다. 10시 15분에 사고가 났고 그게 보고되고 처리하는 와가지고 출동하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수습하고 재난에 대해서 응급 구조를 하고 그러니까 10시 한 50분, 11시 전에 이분들은 상량이 종료됐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딱 맞아. 제가 분석했던 거와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거. 그 현장에서, 해밀턴 호텔에서 현장에서 직접 쓰러졌던 영상을 다 찍은 분이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 당시 119 여기 용산 이 소방서장의 현황 브리핑에도 새벽 1시, 30일 날 새벽 1시 2분까지도 2명 사망, 22명 부상으로 브리핑란에 쓰여 있어요. 이게 뭐 바빠서 안 할 수 있지만, 자, 그 1차, 그거는 맞다. 그 이후에 제가 지적한 대로 클럽 안에서도 사망자가 있었고, 곳곳에서, 이태원역 곳곳에서 사망자가 있었다. 그 주장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 주장이.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일 날 10시 15분 정도 이것도 정확하지 않는 거죠. 깨죠.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언비어예요. 언론도 누가 물타기해서 150명 이렇게 누군가가 유언비어와 엉터리 정보를 흘려서 그게 지금 기정사실화됐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요. 1차 사상자 발생이 요 지역입니다. 뭐 더바코도 뭐 나왔다는데 이건 뭐 CG 처리했다 얘기도 있는데 그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여기 1번 출구로 쭉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폐소생술 CPR을 하고 있었고 119 구급대 차가 뭐 이게 인산인해였기 때문에 이게 뭐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파가 요 상황인데 요 상황은 잘 정리가 됐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19 신고 들어온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날 사고 나고 나서 유여건 경찰청장이 119 신고 상황을 어쨌든 용감하게 발표를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깠어야 돼.
근데 11건만 발표를 했습니다. 총 우리가 알아보니까 98건. 저는 뭐 이거 100건쯤 될 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까면은 지금 위에서 보여지던 이 이태원역 주변으로 11곳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19 신고했던 장소예요. 이게 전화 발신 추적하면 어디서 전화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신고한 게 지금 156명이 죽고 170명 가량이 부상자가 나왔다는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인원수 전체적으로. 근데 요거를 일단 갔더니 24명이에요. 사고는. 2명은 질식해서 사망을 했고 22명은 질식했다가 깨어난 거야. 요게 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철등했던 분들 용산 소방서, 뭐 경찰서 소방서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의 보고와 이 구조 행위는 정당했다. 이분들은 훈장을 받아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사고입니다.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망 사고가 난 거 사건이. 그러면 경찰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이 책임은 저는 그 누가 뭐래도 1차적으로 경찰한테 있다. 그것도 용산 경찰서 현장이니까. 서장이 이걸 알고도 너릿너릿 뒷짐을 지고 또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설렁탕을 또 설렁설렁 먹고 또 이 현장에 직접 안 들어가고 그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보고 있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8개의 119 신고 좌표를 다 찍어보면 저는 이 용산 일대가 신고가 들어갔을 건데 여기 집중적으로 6호선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해밀턴 호텔을 또 북쪽으로도 많이 있었고 이 밑에 쪽에도 그러니까 지금 2번, 10번 여기도 신고가 됐잖아요. 이 밑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또 보세요. 지금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 넘어지고 있다 그래요. 2번 또. 이게 8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또 이태원 이바돈 감자통 골목인데요. 여기도 사람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15만 명이면요. 저 골목을 차고도 넘쳐요. 일대가 전부. 이 상황은 단순 재난 상황에 대응해서 사람 인명 구조를 하고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고 인명 구조를 전담을 하는 재난 구조를 전담하는 소방이 할 문제가 아니다. 소방이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고고 사건이다. 큰 사건이다. 대공용의점까지 저는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될 것은 소방과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그쪽으로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 책임을 지금 경찰한테 떠넘긴다. 이거는 천벌받을 일입니다. 이 사진이 실제 현장 사진이에요. 우리가 기자들 파견해서 뉴스타운에서도 우리 성춘길 기자와 또 PD들이 직접 현장 다 보고 왔는데 뭐 제가 얘기한 대로거든요. 사진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찍으면 되게 넓어 보여요. 실제 가면 되게 좁습니다. 이게 평수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한 44평에서 50평 정도. 왜 이게 이제 공간도 있고 이렇게 또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한 44평.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최초의 이제 언론에서 이거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지 않아요. 실제를 그냥 누군가 흘려준 정보. 156명이 해밀턴 호텔 옆에서 압사당했다. 이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지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지 이 정부를, 윤석열의, 목을 칠 수 있으니까, 퇴진시킬 수 있으니까, 국민의 분노를 자극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면, 이게 다 조사 취재하면 놓아요. 상식선에서 안 맞아. 근데 156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언론이 나가고, 또 방송에서도 이게 진짜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여기다 맞춰가 데이터를 다 맞춰 다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응? 여기에 16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이 영상이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제보 받은 게. 그 위에서도 지금 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위쪽에 이 사진에서 위쪽에 해밀턴 호텔 위에 1번 글 있죠. 1번 지금. 세계 음식문화 거리. 그 위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CPR을 하는 자료가 영상이 저한테 제보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방송을 중요한 걸 하는데 유튜브에서 연령 제한을 자꾸 걸어요.
이게 연령 제한 닦으니까 전부 개인 정보를 넣으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수도 있고 이 아래 수도 있고 중간에 수도 있고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156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170명가량의 부상자가 났다. 320명이 사상자가 쓰러진 장소인데 이게 계산을 하면 3.2, 5.7입니다. 그러면 이게 18.24 평방미터 되는 약 5.5평 돼요. 5.5평. 그러니까 가로 세로 5m, 5m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이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370명 가량이. 골목이 얼마나 좁은데요. 실제 5.5평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누군가의 허위, 엉터리, 유언비어를 이 사건을 부풀려서 데미지를 크게 주고 충격파를 줘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엎어버리려고 그런 거다. 이 자료가 지금 이제 이 폭이 3.2m고 길이가 40m고 경사도가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눌차 얘기했죠. 이거 위에서 골목 저기 소방관 있는 데서 봐도 밑이 골목이 보입니다. 밑에서 봐도 보여요. 이게 하면 뭐 약 한 50평 다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45평, 44평이에요. 여기서 밑에서 막으면은 내려오다 밑에서 막히면은 이게 압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제가 볼 때 요 골목에서는 총 24명, 사상자가 24명, 여기서도 2명이 사망하고 22명은 질식했다가 CPR을 통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다 와 있다니까요. 이 사진은 실제 그 사진입니다. 이 위에서 보니까 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300명 이상이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민다 이건 아니고 충분히 이 상황이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 사진은 반대로 밑에서 위가 보이는 겁니다. 밑에서 찍었을 때. 이 가운데서 아까 5.5평에서 무려 156명이 사망하고 170명가량이 지금 뭐 인원수가 부상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약 33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이러면요. 여기 산처럼 쌓여 있어야 돼. 다 쓰러져 있으면. 이거는 누군가가 유언비어다. 다시 한번 이런 게 전문적으로 대공용의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테러, 폭동 이런 것들은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니까 저는 바로 감지가 돼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골목에서 실제 이제 이게 SBS에서 뭐 이제 그날 뭐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22시 15분과 20분 때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연령 제한이나 또 이게 뭐 노란 딱지 그다음에 또 폭파가 될까봐 이 자유수호 TV도 피해를 줄까봐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인데 여기서 쓰러진 사진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그 다음 사진은 제보받은 영상이에요. 이것도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여기는 쓰러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쓰러진 사람 앞쪽에 119 소방관들이 와 있어요. 이 구조를 하는 게, CPR 하는 게. 여기서 실제 사진을 찍은 분이 제보한 영상인데 저희가 이거를 모자이크 처리한 겁니다. 또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실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서 소방관들이 구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R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뒤에 한두 사람 보여요. 이게 이제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은 이 상황에도. 10시 15분에서 20분 사이 겁니다. 이게 길어봐야 30분 상황인데 제보하신 분은 이게 15분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러지면서 이제 카메라를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360도로 다 찍혔어요. 사진이 보니까. 이렇게 앞에 아래 위로 삐 카메라가. 그래서 아주 소중한 자료다. 저희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뭐 저희가 제공할 용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경찰 수사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제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 원천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재규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싸울 겁니다. 이 사진도 지금 위에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2층, 3층이잖아요. 골목에 뭐 다른 술집도 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소수입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은. 실제 한 20, 30명 쓰러진 거예요. 한 30명 정도 제가 볼 때는. 30명 정도 쓰러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질식을 한 사람이 24명인데, 거기서
진짜 안타깝게 2명은 사망을 했고 질식사를 했고 압사를 한 거죠. 나머지 22명은 깨어난 겁니다. 질식됐다가. 그냥 깨어날 수도 있고 CPR,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깨어났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셔가지고 다 자기 업무를 충실히 현장에 출동해서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시 한 50분경에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고 상황 보고를 합니다. 이 상황은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15만 명 가량이 이태원에 밀집했고 아비규환이고 인산 이내였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는 사건이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일 먼저 출동해서 치안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경찰은 뒷짐지고 있다가 소방에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요거 약점을 잡아서 156명 죽었는데 너 뭐 했냐 이거.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진 거는 곳곳에서 사망한 시신들이 기절하거나 실시간 부상자들이 실려 나오면서 인원이 증가한 거지. 처음에 출동해서 이 현장에서 156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자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119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고 상황은 이게 아니라니까. 저 보십시오. 이 기사에 보면 지금 이것도 누군가 지우고 있는데 이게 새벽 상황이에요. 새벽. 2명 사망, 22명 부상. 부상자 인근 병원 이송. 이 상황이 맞는 겁니다. 2명 사망, 23명 부상. 대부분 여성.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2, 23 부상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총 24명, 25명이지만 한 30명 이상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밀려가지고 눌려서. 그러니까 단순히 밀렸다 일어난 분도 있고 질식한 분도 있다. 이게 상방기간 그러니까 꽉 밀집이 돼서 이렇게 욱진욱진했기 때문에 요 상황이 보도 났는데 이것까지 누가 기사를 삭제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신히 이 기사 자료는 채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아까 최 서장님, 용산 소방서 서장님이 기록하고 있는 인명피해 현황판입니다. 29일 지나서 30일이에요. 10월 30일 새벽 1시 2분 현재 해가지고 인명피해 총 24명 나온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2명 사망, 22명 부상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이상이 쓰러졌다가 질식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깨어나고 사망은 2명이다. 이게 다예요. 나머지 상황은 지금 곳곳에서 사망자가 따로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에 156명, 170명 이상의 보고가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맞는 거다. 지금 156명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사망했다는 장소에서는 24명이 다다. 그것도 2명이 사망이고 22명, 23명은 부상자다. 이런데 이분들을 처벌하겠다? 이 상황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국가 공권력, 국가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일반 그냥 주최자도 없이 그냥 할로윈 데이,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무지 왔고 이걸 MBC가 며칠 전부터 아주 큰 행사가 좋은 양 홍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반대로 또 공격을 하죠. 이거는 누군가가 유인을 하는 겁니다. 또 좌파 언론들이 이거 의외로 또 홍보를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 경찰서장은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그 시간을 벌어주고 112 상황실장도 제대로 컨트롤을 안 하고 자리를 비우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곳곳에서 독약이나 VX 등 독약이나 마약 쇼커 등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증거를 없애고 저는 빠져나왔다. 그 이후에 용산경찰서 이임재가 들어간 거다. 이임재는 그동안 1시간 동안 용산 일대 집회를 핑계대면서 어슬렁거리고 시간을 벌어주고 또 밥도 그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어땠습니까? 이 용산 소방서 서장님 뭡니까? 자기가 쉬는 날인데도 걱정이 나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분한테 훈장 주고 경찰서장한테는 잘 총살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아직도 경찰 내에 경찰대학 특정 지역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갖고 대한민국 경찰을 공권력을 펼치락 하니까 뭔가 꼼수를 부르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런 짓을 합니까? 이 상황이 지금 보면은 참사 신고가 45분 뒤, 그러니까 10시 15분 참사 났다고 이제 그 전에 보고가 들어가고 신고가 119 들어갔는데 다 뒷마무리하고 구조하고 사망자
부상자 다 해서 22명을 살린 거예요. 이분들은 한 24명 이상을. 생명을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해밀턴 호텔 156명 사망 장소에는 24명에서 약 30명 정도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서 30명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 끝났어, 이 상황은. 그러니까 보고를 한 거야. 이게 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잘못 허위 보고라 해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사람 살 수가 없어. 곳곳에 붉은 암초들이 박혀가지고 헤게모니, 카르텔을 행성해. 이게 딥스와 같은 거예요. 이런 특정 이익 집단들이 카르텔을 행성해서 헤게모니를 잡고 자기네가 무죄도 유죄, 유죄도 무죄 만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당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그 당시 지검장. 자기도 죽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칼을 가는 거예요. 안보가는 약해. 안보가는 이 대공, 이 간첩에 대한 거는 약한데 불의는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뽑는 거고, 자, 이 경찰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경찰의 일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훌륭한 경찰관님들에게 우리 형사, 경찰들 또 범죄 현장에 흉악 잡고, 나는 그건 존중합니다. 원래 제가 경찰 존중해요, 공권력.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특정 대학, 경찰대, 특정 지역, 전라도, 그 다음에 경찰 직장 협의회,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일에 가담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언론은 아뷰규환 상황인데 곧 상황 정리된다고 소방무전에서 이 사람 벌 줘야 된다. 지휘팀장 입건했다. 그래 입건했다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상황만큼은 사건입니다. 큰 사고입니다. 사람이 156명. 이거 살인 사건이에요. 여기는 경찰이 투입되고 가장 먼저 진두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다 보고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소방만 들어가서 재난.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가셨을 때 한 곳에서 320명, 156명의 사망자가 있고 170명, 180명, 200명 같이 부상자가 있었으면 이거 그대로 보고가 돼야 돼요. 그대로. 그러나 아니었다. 해밀턴 호텔의 그 말로 하는 156명 사망 지역에서는 24명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저는 확신을 제가 갖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제가 분석하고 정보 수집하고 제보 들어온 거 다 보고 지금 소방 이 보고 상황을 보면 이건 명백한 거예요. 이분들은 훈장을 받아야 된다. 30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게 직계가 되면서 사건이 반전됐는데 이 사건은 큰 범죄다. 대공용의점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알아야 되고 군 방첩부대에서도 알아야 되고 뭐 검찰이고 뭐고 다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그 대비를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국가 전체가 국가 안보식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뭐 국정원에서 간첩 7명 뭐 잡았다 그러는데 뭐 수사를 한다, 체포를 했다 그래. 간첩 잡는 정부 좋아요. 근데 그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윤석열 정부 간첩 잡는 정부가 되라 했는데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만 보면은 지금 대공용의점에 누군가가 아주 큰 업무 기획을 해서 고의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기관들이 국정원의 기능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이하고 박지원, 서훈 이놈들이 다 망쳐놓은 국정원을. 이게 국정원에서 가당돼야 돼. 이 정보는 미리 첩보를 입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거 발표해야 돼요. 국정원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은. 이 상황은 곳곳에서 사망자가 일어났다. 그것도 VX 등 독극물, 김정은이가 자기 사촌형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했을 때 그 북한의 최고의 독극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는 독극물들은 북한에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하생방 관련. 두 번째, 마약. 북한에서 최고 마약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범죄를 선언한 건 사실이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약 찾으면요, 북한하고 연결되고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겁니다. 5년 안에. 5년 내내. 일망타진 해야 돼요. 일망타진. 이 사진은 제가 방송 이후에 제보를 받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클럽 안에서
사망을 한 사진들인데 여기저기에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는데 갖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 곳에서 저는 사망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누차 지금 이제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현장에 있던 이제 정인들이죠. 이분들이 산타클로스 복장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주로 여자들한테 줬다. 근데 갑자기 캔디 받은 사람이 몇몇이 쓰러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 그 사망자. 처음 쓰러진 사람은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다. 쇼크 온 것처럼 마약에 연루된 것 같아. 이제 마약, 그 다음에 독곡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독가스. 그 연기도 우리가 나는 걸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핵심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 훈장 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죄를 덮어씌우고 사건을 은폐하려다? 이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현장에 마침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보니까 사망자 다수 중에 복부가 팽창해 있더라. 압사한데 왜 피가 나거나 해야지 왜 숨을 못 쉬니까 심장마비가 오는데 왜 이게 복부가 팽창돼 있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혹입니다. 의혹.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점점 묻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모든 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우리 젊은이를 죽였다. 이걸 몰고 가는 그다 한목에 학살했다는 한목에 죽였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고보다 사건이고 이건 누군가가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 권력, 특정 지역, 전라도와 특정 대학. 뭐 저는 그러면 뻔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최고 수혜자는 누가 됩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걔네들이 촛불을 선동하고 있고 추모를 빙자한 촛불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진상조사가 필요한데 당장 빨리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 민간합동, 해외 전문가들 참여하는 이거는 세월호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탄핵까지 갔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그 조사위원회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소방관들을 제가 별로 대변을 하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매일 화재 현장 가서 언제든지 생사를 걱정해야 되고 가족들이 본인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이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켜요, 생명을. 나라는 국군이 지키지만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화재에서, 재난에서 목숨을 구해주냐. 이분들의 사기를 끄끄트면 어떡합니까? 우리 경찰, 민중의 지팡이, 치안을 담당하면 맞아. 그러나 수뇌부의 특정 지역, 특정 대학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노조,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거 좌지우지한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건 바로 다 구속해야 됩니다. 실제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시 2분, 30일 1시 2분, 그날 29일 종합 상황은 새벽 6시 기준입니다. 새벽 6시. 벌써 225명이 나온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사망 숫자가 149명, 부상자가 76명이에요. 이것도 300명도 안 돼요. 6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쳐서 225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서 계속 사망사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 집계가 안 된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여기는 재난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 범죄 행위니까 경찰이 당연히 모든 헤게모니 주도권을 갖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가장 고생한 소방관에게 덮어씌운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 브리핑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보고자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1시 2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1차 브리핑을 한 거는 2시 15분입니다. 그 다음에 2차가 2시 58분, 3시쯤 되죠. 그 다음에 요 상황은 요게 이제 1차 때도 제가 볼 때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조금 늘었을 겁니다. 2차도 3시쯤에도 조금 늘었을 거예요. 왜? 다른 곳곳에서 사망자가, 사고자가,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 해밀턴 호텔 156명이 3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으면 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약 149명 사망, 76명 부상, 처음부터 나와야 돼, 현장. 그 현장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20, 30명이 쓰러졌고,
그래서 2명이 질식사했고 압사했고 나머지 22, 3명은 질식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게 상황이 단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덮어씌운다?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진짜 국민들이 몽둥이를 해출이 들고 이제 나서야 됩니다. 여야 정치권 할 거 없습니다. 다 두드려 잡아야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쏟아내고, NLL 이남으로 속초, 울산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럽니다. 이게 울산에 떨어진 게 미사일, 이게 레이더나 이게 감지가 안 됐으면 아주 심각한 게, 적어도 미사일을 쐈다면 여기다가 뭘 실을 짭니까? 핵탄두를 실을 수도 있고 화생방탄을 실을 수도 있어요. 탄주균 같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북한에서 도발을 하는 거는 뭐예요? 야, 대한민국에 있는 고정간첩, 모든 고정간첩, 그 다음에 난파간첩, 그 다음에 직업간첩, 직업빨갱이, 민주화의 탈을 쓴, 평화의 탈을 쓴 흉악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총 걸기해라. 윤석열 퇴진은 당연한 거고, 이걸 빌미로 이 시신들을 이용해서, 이 추모를 이용해서 이들을 전부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이 불길을, 촛불을 전국으로 번져서 지금 얘들 제주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비가 와서 하늘이 도왔다. 비가 안 왔으면 큰 사고 날 수 있다. 원래는 얘들이 이제 많이 모일 때까지는 아주 평화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오면 폭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타이밍이 언제냐 걱정인데요. 저번 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불길을 일으켜서 윤석열 퇴진을 걸면서 이 책임을 묻는다. 대의명분은. 그래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경찰 직장예비회가 지금처럼 손을 잡고 역할을 하면은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그래서 80년에 79년 11월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김대중이가 이걸 놓치지 않았고 북한의 김일성 역시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전민봉기 선언했다가 김대중에 체포되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강주 사태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사태인데 폭동인데 왜 민주화로 바뀌었나. 최근에 또 민주화, 나는 진짜 민주화하고 나머지 100몇 명은 가짜다 그래서 또 양심선언하고 지금 싸우고 야단났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돼요. 저는 전부 다 가짜다 봐요. 전부 다 그건 민주화가 아니다. 그거는 희생자는 우리가 강주 사태 때 죄 없는 분이 사망을 하거나 보상해줘야 돼. 그러나 이걸 강주가 지네끼리 검토하고 유공자 인정하는 거 국가보훈처도 없이 이건 아니다. 그 강주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번 사건 또 핵심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걱정입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못 가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빨리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니네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켜.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 음모에 준하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 내란 음모 상황이다. 이건 엄중하게 국정원, 군 방첩기관, 모든 수사 공권력은 다 동원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민간 합동, 해외 전문가까지 포함한 진실규명조사위원회를 빨리 발족해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